어그로를 끌기 위한 언론인들의 날조, 아니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선수 혹은 구단에서 하는 날조, 또 자신이 서포트하는 팀이나 선수를 찬양하기 위한 팬들의 날조 등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만큼 축구판에는 날조가 판을 치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축구계 최악의 날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가자! 맨유의 노숙자 출신 윙어 베베? 퍼거슨 최악의 영입 중에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베베는 당시 맨유의 해버지 박규성이 몸담고 있던 시절이라 국내 팬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 베베는 근본이 노숙자 출신으로 노숙자 월드컵에 나가 활약한 뒤 무려 맨유까지 오게 됐다는 무슨 동화 같은 스토리로 큰 이슈가 됐는데, 사실 요것도 양념이 많이 쳐져 날조가 좀 많이 된 내용인데요. 일단 베베는 어릴 적 할머니 손에 자라다 12살쯤 법원 명령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들어가 자랐고, 우리가 아는 고아나 노숙자 출신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보육시설 출신이죠. 그리고 노숙자 월드컵도 베베는 사실 나간 적이 없고, 지역보호소 청소년들끼리 뛰는 이벤트성 길거리 축구 대회에 나간 건데, 이걸 또 언론에서 부풀려 노숙자 월드컵 출신이라 날조한 것. 지금의 호날두를 만든 친구 판트라우의 눈물겨운 우정 리얼 감동 실화 스토리. 어린 시절 호날두와 그의 친구 알베르트 판트라우가 스포르팅 입단 테스트 도중 스카우터가 더 많은 골을 넣는 선수를 데려가겠다 라고 했고, 이에 판트라우가 마지막 단독 찬스에서 호날두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호날두가 테스트에 합격. 그리고 판트라우는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선수니까 라고 뱉은 후 꿈을 접었고, 훗날 대스타가 된 호날두는 판트라우에게 집과 차를 사주며 은혜를 갚았다는 거의 전래동화급 스토리가 2014년쯤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영장류 고트답게 엄청난 파급력으로 이 썰이 퍼져나갔고, 그러자 스포르팅의 스카우터였던 아우렐리오 페레이라는 우리는 골수 따위로 선수를 스카우터하지 않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해당 이야기를 반박. 그러면서 점점 거품이 드러나더니 알고 보니까 아쉽게도 이 눈물겨운 의리를 보여준 마데이라 친구 판트라우는 현생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며 사진 또한 주작된 사진이었고, 스토리 자체도 누군가 지어낸 인터넷 소설로 밝혀지게 됐죠. 전설이 된 FM 본자 토 마데이라. 축구계 풋볼 매니저의 전신 챔피언십 매니저 0102 게임 제작 당시 지금과는 달리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제작사 SI는 하브리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각국의 현지 지원자들을 뽑아 데이터를 얻었는데요. 그러던 중 안토니오 로페스라는 한 대학생이 포르투갈의 하브리그 CD 고베이아라는 팀의 지원을 받게 됐는데, 로페스는 장난으로 슬쩍 자신의 별명인 토 마데이라라는 이름의 가상 선수를 고포텐으로 설정 후 추가. 이후 데이터 제출 마감 기한이 다가오자 당시 대학 공부로 바빴던 터라 대충 친구들, 친척들 아무 이름이나 추가해 선수단을 채워 데이터를 그냥 넘겼죠. 그러면서 솔직히 포텐을 뻥튀기 해놨으니까 개발사 측에서 자체 검수 걸러내겠지 뭐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웬걸? 로페스가 넘긴 자료 그대로 게임에 실려 출시됐는데요. 이후 유저들은 어디 포르투갈 변방에서 튀어나온 드포 선수가 몇 시즌만 지나며 상위 리그에서 수십 골을 때려박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렇게 토마데이라는 순식간에 CM 본좌 유망주로 등극하게 됐죠. 그리고 왜 FM에 보면 게임에서 정든 유망주가 실축에서는 어떤가 하고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토마데이라의 인기가 높아지자 자연스레 현생에서 선수의 행방을 쫓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그러다 뭔가 찌름함을 느낀 유저들이 개발사에 문의. 이에 CM의 담당자가 고베이아에 직접 컨택을 했다가 결국 토마데이라의 실체가 밝혀지게 됐죠. 이후 겨울 패치 때 토마데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됐지만, 이 전설적인 스토리 덕분에 아직도 많은 아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종종 넷상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즈와의 계약서에 깨물기 금지 조항을 넣었다. 아약스에서 쿵척, 리버풀에서 쿵척,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킬리니를 또 쿵척하면서 무려 3쿵척도루를 수상한 수아레즈. 이렇듯 대통령 강영욱도 고개를 저을 듯한 입질에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고, 그러더니 언론에서는 당시 소속팀 바르사가 수아레즈와의 계약 당시 계약서에 또 상대 선수를 물어뜯을 경우 연봉 30%, 그러니까 50억가량 삭감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팬들은 솔직히 이런 황당한 계약 조항이 다 있나 생각이 들었지만, 거의 찌양도 울고 갈 수아레즈의 먹방 본능을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또 고개가 끄덕여졌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은 해당 기사가 퍼진 직후 당시 바르사 회장 바르토메우가 인터뷰를 통해 그런 조항 따위는 없다며 오피셜로 못 박았고, 이후 수아레즈 역시 자신의 계약은 특별한 것 없이 다른 선수들과 똑같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했죠. 네이마르는 박수만 쳐도 5억을 받는다? 2018년 네이마르가 파리에서 뛸 당시 파리 선수들의 계약 내용이 유출됐는데, 그중 네이마르는 경기 후 팬들에게 박수만 쳐도 5억을 받는 박수 수당이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기사를 본 팬들은 역시 호구구단 PSG! 유니폼 파리 생제르맹 클래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했죠. 근데 사실 이것도 기자들이 자극적으로 휘갈겨 쓴 왜곡된 사실인데, 프랑스 노동법에는 선수가 지각을 하든 팬들을 개돼지 취급하든 아니면 사고를 치든 선수들의 돌발 행동을 이유로 벌금을 때리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단 측에서는 계약을 할 때 기본급에서 조금 분리해 윤리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사고 치지 않을 경우 이 윤리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 그러니까 박수수장이라고 부풀려진 이 조항은 경기 전후 팬들에게 인사하고 감사를 표할 것이라는 윤리 보너스 의무 중 하나였던 거죠. 이외에도 지각하지 않을 것, 구단의 감독이나 동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것, 스포츠 베팅 도박하지 않을 것 등 아주 기본적인 의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적료로 소세지 15kg 받고 이적한 축구선수? 2006년 루마니아 2부팀 UTA 아라드는 경영난에 빠져 팀의 수비수 마라우스 치오아라를 사부팀 레갈 호리아로 이적시키면서 꼴랑 소세지 15kg를 받고 이적시켰고, 요걸 기자들이 고작 고기 몇 근에 팔린 선수라며 조롱성 기사를 찍어내자 자존심이 시게 끓긴 치오아라는 이적 하루 만에 은퇴를 선언. 이에 호리아 측은 선수도 잃고 일주일치 식량도 잃었다며 빡쳤다는 이야기가 잊을만하면 축구 역사상 가장 이상한 이적이라는 타이틀로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건 날조의 날조를 거듭한 내용인데, 일단 아라드는 소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치오아라는 이적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당시 치오아라는 부상회복자 2군으로 내려갔고 기자들이 치오아라의 행방을 묻자 장난기가 심했던 아라드의 회장 지지보로 가는 소세지 좀 받고 그냥 하부팀에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라며 농담을 던졌는데, 요걸 기자들이 무지성으로다가 입맛에 맞게 자극적으로 날조했던 것. 그리고 얼마 후 치오아라는 수입도 변변찮고해서 그냥 축구 때려치고 스페인으로 이주해 야가다로 직종을 변경하게 되면서 이 날조 기사가 사실로 굳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치오아라는 언론을 통해 전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직장 동료가 신문을 보고 말해줘서 알게 됐어요. 저는 어떤 소세지와도 교환된 적이 없으며 이 루머는 어떤 한 강대 같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라고 밝혔죠. 통산 PK 선방 150회가 넘는 전설의 골키퍼 레프 야신? 야신은 축구 역사상 유일무이한 골키퍼 발롱도르 위너로 항상 글을 수식할 때 월드 레코드 통산 PK 선방 150회 이상에 빛나는 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 기사 몇 개에 끄적끄적 적혀있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피파 공홈에도 이를 소개할 정도로 오피셜처럼 굳어있는 이야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기록이 상당히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야신의 클럽 커리어 통산 432경기, 국대 74경기를 포함하면 총 500경기 조금 넘게 뛰었는데 150개의 PK를 선방하려면 거의 3, 4경기에 한 번씩은 PK를 꼬박꼬박 선방해줘야 하고, 이것도 팀이 내준 모든 PK를 100% 선방했어야 가능한 이야기죠. 많이 쳐줘서 퐁당퐁당 50% 확률로 PK를 선방했다고 쳐도 그럼 150개의 PK를 선방하려면 500경기 동안 최소 300개의 PK를 내줬다는, 그러니까 최소 2경기에 PK 하나씩은 내줬다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지금과는 달리 강한 자만이 살아남던 그 시절에는 파울이 지금보다 관대했던 터라 150개의 PK 선방은 야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신화설화에 가까운 기록이죠. 메시는 어릴 적 자폐증을 알았다? 2013년 9월 브라질의 레전드 호마리오는 SNS를 통해 메시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는 가벼운 자폐증의 일종으로 메시가 축구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라며 의도 자체는 메시의 천재성을 칭찬하고 샤라웃하려는 의도였지만, 갑자기 메시를 자폐증 환자로 만들어버리니 파장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발언 이후 메시의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며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라 반박함과 동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겠다고 경고했죠. 근데 호마리오는 오히려 어서 하려면 해라 라며 뻔뻔한 스탠스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대체 뭘 보고 이러는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호베르투 아마두라는 브라질의 한 언론인이 메시의 평소 행동들은 자폐증과 같은 모습을 자주 보이며 축구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건 자폐증이 그 비결이라는 전문적인 의학적 근거나 공식적인 증거 하나 없이 싸지른 내피셜 글이 그 출처였죠.